부동산이랑 주식이랑 현금까지 다 포함을 해서 한 1억 3천 정도 가지고 있어. 처음에 1년은 내가 2천만 원을 모았거든. 한 달에 180만 원을 받았어. 아르바이트도 늘려가면서 수입을 늘렸고 주식 투자로도 수익 실현을 조금 했었고 그렇게 해서 이제 1억을 모을 수가 있었어. 한 달의 저축률은 최소 80% 이상 현재 지금 저축을 하고 있어. 고정 지출이 많을 때에는 변동 지출을 줄이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. 한 달에 식비 같은 거는 5만 원 나가고 있고 생필품은 3만 원. 데이트 비용은 한 달에 10만 원으로 데이트 통장에 입금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. 안녕, 나는 절약하는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 롱언니는 부자가 꿈이라고 해. 그렇게 짠테크 하다 보면은 이런저런 일들 많이 생길 것 같은데 데이트할 때도 그렇고 설명해 줄 만한 에피소드 같은 거 있을까? 조금 우픈 얘기인데 나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절약을 한다고 하면은 먹고 싶은 걸 좀 덜 먹게 되고 하니까 살이 빠질 거라고 생각을 해. 근데 나 같은 경우에는 이벤트나 이런 앱테크를 통해서 무료로 얻은 것들을 계속 먹다 보니까 짠테크를 시작하기 전보다 한 10kg 정도가 증량을 했어. 체질이네 그러면. 절약할 때 제일 힘든 점 있어? 혹시? 뭐가 제일 힘들까? 옛날에는 먹고 싶은 거나 사고 싶은 거를 참아야 할 때가 힘들었는데 요즘에는 나를 위한 투자를 해야 할 때 그럴 때 조금 망설이는 나를 보면서 힘듦을 느낄 때가 있어. 그러면 그런 거 어떻게 극복하고 있어? 요즘은 그래서 조금 적당하게 나를 위한 투자를 하면서 살자고 생각하고 있고 당장 눈앞에 있는 돈에 현혹되지 말고 조금 먼 미래를 내다보자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투자를 하면서 살고 있지. 이런 것도 궁금한데 유튜브 컨텐츠 보다 보면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앱테크나 막 이런 자잘한 정보라고 할까? 짠테크 하는데 필요한 정보? 그런 컨텐츠가 엄청 많던데 그런 정보는 다 어디서 얻는 거야? 나는 절약을 하면서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사람들과 함께 소통을 몇 년째 하고 있어. 아, 오픈 채팅을 직접 운영하는 거야? 열어서? 응, 맞아. 현재 이제 거기는 잠금방으로 이제 되어 있긴 하는데 그분들과 지금 처음부터 쭉 계속 함께하고 있거든. 그분들께서 짠테크 정보가 이제 생겼을 때 나한테 공유를 해주기도 하고 또 내가 카페에 가서 찾아보기도 하고 하는 편인데 요즘에는 또 내 짠테크가 많이들 소문이 났는지 사람들이 내 블로그에 와서 나한테 알려주거나 메일이나 쪽지를 보내서 이벤트 정보를 알려주곤 해. 뭐 어떻게 보면 되게 선순환이구나. 사람들끼리 모여서 계속 그런 정보 공유하고 맞아. 좋은 정보 공유하고. 절약 오픈 채팅방에서는 보통 절약하는 꿀팁이나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또 한 달에 얼마를 쓰고 있는지 얼마를 벌고 있는지 이런 얘기들을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것 같아. 사실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사람들한테 수입이 얼마인지 얼마를 쓰고 있는지 물어보는 게 쉽진 않잖아. 근데 그런 오프라인 속에서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끼리 있다 보니까 그런 걸 되게 거리낌 없이 물어볼 수 있더라고. 이건 되게 간단한 질문인데 돈을 다들 잘 모으고 싶고 투자해서 돈 잘 불리고 싶을 텐데 실제로는 그렇게 실행하기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잖아. 그래서 그런 초보자들한테 혹시 팁이 될 만한 팁이 있을까? 돈을 잘 모으려면은 일단 소비를 줄여야 돼. 절약을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.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소비가 크면은 돈을 모으기 힘들잖아. 일단은 돈을 잘 모으고 싶다면 본인의 소비를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는 내 한 달 지출 예산을 잡아서 그 예산 내에서 사용을 하는 거야. 그리고 세 번째는 돈을 모으려는 그 명확한 목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. 근데 그 목표가 그냥 막연하게 나 10억 모아야지 이런 목표가 아니라 그 단계별로 단기에는 얼마, 중기에는 얼마, 또 장기에는 얼마 이렇게 세부적인 목표를 세워서 모으면 조금 더 잘 모을 수 있다고 생각해.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소비를 줄여야 된다고 했는데 사람이 욕심을 그렇게 제어하기가 진짜 어렵잖아. 그래서 경험적으로 어떻게 그걸 참아낼 수 있었는지 좀 궁금해. 나는 욜로에서 짠순이가 되면서 신용카드를 2번이나 잘랐어.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은 미래에 내가 어차피 그 돈을 갚을 거기 때문에 계속 생각 없이 지출을 했던 적이 많았어. 그래서 이제 신용카드를 잘라버리고 현금을 사용을 했더니 뭔가 사고 싶은 게 생겨도 당장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없어서 그 욕심이 점점 참아지게 되더라고. 절약하고 투자하면서 뭐 책도 많이 읽고 뭐 공부도 많이 할 것 같은데 혹시 롤모델 같은 사람이 있는지 궁금하고 감명 있게 읽은 책이나 나한테 제일 울림을 줬던 어떤 뭐 글이나 이런 게 혹시 있는지 궁금해. 나는 롤모델은 부익남님이야. 부동산 읽어주는 남자라는 그 분이신데 부동산 투자자로도 되게 유명하셔. 그분은 되게 본인이 알고 계신 그런 정보들을 사람들한테 공유도 해주고 또 투자도 잘하고 그런 모습들이 나는 되게 멋있어서 그분처럼 되고 싶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. 그리고 또 나는 내가 인생 살면서 읽었던 책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책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세이노의 가르침이야.
그 책을 읽고 나서 나는 자본주의 사회에 대해서 더 눈을 뜨게 되었던 것 같아. 그 책에 나오는 그 구절 중에서 성공한 사람은 달리면서 계산을 하는데 실패한 사람은 계산하느라고 달리지 못한다는 부분이 있어. 근데 내가 항상 그동안 나는 뭔가 남들보다 잘하는 것도 없이 그냥 어중간하게 살아왔는데 그 구절을 읽고 내가 왜 이런 결과를 얻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항상 무언가를 할 때마다 뭔가 계산하고 또 겁먹고 그렇게 포기를 하면서 살았던 적이 되게 많더라고. 그래서 그때 그 구절을 읽고 이제 조금 실패자가 아닌 성공자로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은 달리면서 계산을 하면서 살려고 하는 편인 것 같아. 공부를 꽤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공부하면서 느끼는 부자들의 공통점 이런 게 있을까? 내가 닮아가고 싶어하는 이상향. 일단 부자들은 배우려는 의지가 되게 강하고 또 무언가 실천하고자 할 때 그 실행력이 엄청나게 뛰어나다는 거였어. 가난한 사람들은 대부분 말만 하고 실천하지 못하는 일들이 되게 많더라고. 그래서 나는 그분들처럼 말만 하는 게 아닌 무언가 실행해서 이뤄내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더라. 막막하고 힘들 때가 많을 것 같아. 저축 80% 이상 해야 되고 투자도 사실 좀 불안하고 막 이럴 때 많잖아. 그렇게 힘들 때 나를 움직여줄 수 있는 원동력 혹시 뭐가 있을까? 내 원동력은 사실 내 남자친구야. 짠테크랑 투자라는 길이 마냥 즐겁지도 않고 또 외로움을 느낄 때가 되게 많거든. 그럴 때마다 함께 같은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남자친구가 있어서 포기하지 않고 지치지 않고 계속 힘이 되면서 더 나아갈 수 있는 것 같아. 아까 단계별로 무슨 목표를 세우고 그거를 좀 달성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해줬는데 단기적인 목표가 뭐가 있는지 궁금해. 나는 30살 전까지 2주택을 갖는 게 현재 단기적인 목표야. 그 목표를 이루고 나면은 이제 35살까지는 최소 5억 원의 이상을 자산을 갖는 게 이제 목표고 40살까지 최소 10억 원의 이상을 자산을 갖고 더 이상 이제 직장 생활이나 근로소득이 없어도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현금 흐름까지 만드는 게 현재 장기적인 목표야. 그러면 그런 목표 같은 거 말고 장기적인 꿈 그런 게 있어? 나는 사실 좋은 가정을 이뤄서 좋은 엄마가 되는 게 나의 목표기도 해. 나는 어릴 때 엄마가 되게 바쁘셔서 좀 시간이나 마음이나 경제적으로 여유가 많이 없으신 편이셨거든. 근데 나는 이제 그런 엄마를 보면서 나는 나중에 엄마가 된다면 아이에게 조금 시간이나 마음이나 경제적으로 많이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엄마가 되고 싶다고 생각을 했어. 그래서 그런 꿈을 나는 현재 갖고 있고 그거 말고도 이제 나는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는 걸 하고 싶어. 봉사나 도시락 나눔도 하고 그렇게 조금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쓰고 싶다는 생각도 들어. 아직도 어린 젊은 세대 중에 욜로 막 이런 거 하면서 별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이 많고 이거 보는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해야지 절약해야지 투자해야지 마음속으로만 생각하고 실제로 실행을 못하는 분들이 아직도 많단 말이야. 우리는 왜 절약을 하고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?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평생 일을 하면서 살 수는 없잖아. 어느 순간 나이가 되면은 회사를 관두고 일을 못하는 순간이 찾아오게 될 거야. 그때 이제 우리에게 근로소득이 없다면 우리는 더 이상 매달마다 들어오는 돈이 없어서 삶을 영위하기 어려운 순간이 찾아올 수도 있어. 그래서 나는 조금이라도 젊을 때 투자를 미리미리 해둬서 미래에 내가 조금 더 편할 수 있게 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해. 그리고 또 절약을 해야 되는 이유는 지금 아끼지 않고 돈을 모으지 않으면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들어서 하기 싫은 일을 또 해야 하고 나중에 안 좋은 일이 찾아오거나 했을 때 그 위기를 대처할 수가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. 그래서 욜로로 살기보다는 조금씩 미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. 집 처음에 샀을 때 기분 좋고 행복했을 거 아니야. 돈이랑 행복에 대한 어떤 본인만의 생각, 개념 이런 게 있어? 나는 행복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. 하지만 돈은 그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 있어야 하는 수단일 뿐이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야. 마지막으로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젊은 세대가 많이 있는데 이분들한테 힘내라고 같이 힘내자고 조언, 파이팅 한번 해줄래? 요즘에 좀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2030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해. 그런 분들이 내가 과연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있을까? 이런 막연함을 되게 많이 갖고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. 근데 나도 정말 돈 한 푼 모으지 못했던 욜로에서 현재 지금 여기까지 왔잖아. 나도 해낸 걸 보면은 너희들도 분명히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. 그래서 우리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노력해서 꼭 같이 경제적 자유를 이뤄보자. 남들과 다른 미래를 꿈꾼다면 지금부터 남들과 다르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해. 그러니 우리 지금부터 열심히 노력해서 살아보자. 화이팅!